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점검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통통 튀는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G7 정상회의가 개막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G8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G7 정상회의에 막이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관군 자격으로 이제 정상회의 참석을 했고 그 사이에 한미일 정상회담과 또 2주 만에 회동을 하는 한일 정상회담이 핵심 일정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G7 회의에서 핵심 의제는 어떤 건가요, 소장님? 우선 이제 G7 관련해서 이제 잠시 뒤에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은 일단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겠느냐. 네. 그리고 한미일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겠느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다. 이미 예상이 된 내용일까요? 아주 특별한 내용은 없다. 왜 그럴까요? 이미 여러 번 말을 하기도 했으니까요. 만났잖아요. 네. 이미 만났어. 네. 만난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 더 뭐가 있겠어요? 사실 뭐 심화될 얘기가 그렇게 그러니까. 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것은 만났던 이야기를 재점검하는데 네. 시간을 보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하고도 우리가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우리 이제 경제 방송이니까. 그러면 일본 가도 주로 이제 안보 협력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경제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거기에 집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만나서도 여하튼간에 이제 관계가 좀 좋아지니까 이전에는 우리 자동차 부품 회사가 일본의 자동차 회사에 뭐 부품 보내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가능해질 수가 있다. 이제 지금 뭐 레인지 로버나 이런 자동차들도 나오는 이 관련 공지 내용을 보면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2025년부터는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거든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일본도 전기차, 또 다른 미국도 전기차 이럴 때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계속 그 회사들의 좀 제품 공급, 부품 소재 장비를 공급할 수 있냐. 이게 사실은 핵심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단 G7 정상회의는 굉장히 많은 회의들이 이어집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보다는 상당히 관계가 가까워진다. 자, 지금 보시죠. 바로 내용을 보시면 19일입니다.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떠납니다. 네. 일본 히로시마로 가요. 자, 히로시마가 중요한 것은 히로시마가 또 왜 중요해요? 원폭 있었던 원폭도 시절인데. 있지만 네. 기시다 후미에 총리의 집안 대대로 네. 지역 기반이 히로시마야. 아, 근데 기시다 총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일본에서 태어났죠?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고 네. 태어난 거는 히로시마가 아니고 도쿄예요. 근데 이제 지역 기반이 히로시마니까 히로시마에 자기 지역구가 있어요. 네. 지금 기시다 총리도 자기 지역구가 있습니다. 현역이에요. 현역 의원이면서 총리예요. 다수당의 이제 총리죠. 근데 지금 보면 확대회의 참석 및 발언 예정이다. 그 뒤에 일정을 쭉 보세요. 중요한 게 한국, 호주, 한국, 베트남, 그리고 내일은 한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한국, 영국 네. 순핵 총리를 만납니다. 그다음에 21일에는 일본, 한미일, 21일이 중요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제가 네.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이야기를 냈죠. 근데 지금 28일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다급해. 바이든 그렇죠. 대통령 뭐 때문에 다급해요? 부채한도 협상 빨리 하러 돌아가야 그렇죠. 되거든요. 일정을 줄였어. 저 일정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저 일정도 21일 날 최대한 빨리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일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그래서 뭔가 여기에서 크게 나올 건 없어.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지금 G7에 독일도 참가하잖아요. 네. EU 대표도 참가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참석을 해요. 그런데 일정이 지금 만날 일정이 안 돼, 일본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그렇죠. 네. 용산까지 와서 만나고 월요일까지 소화되는 일정이에요. 굉장히 빡빡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빡빡해도 너무 빡빡해.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크게 나올 게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투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한일 한미일이 중요해요. 아, 그러니까 네. 한일 한미일이 어떤 내용들을 더 점검하느냐 그 정도지 뭔가 크게 발표된 건 없어. 그래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이제 경제적으로 더 강화되느냐 이걸 확인이 되느냐 또 강조가 되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기시다 후미총리 지금 작은 글씨로 쓰여 있죠. 화면 한번 더 보여줄 수 있으면 좀 보고 계시죠. 한국인 원폭 원폭 희생자 위령비 네. 공동 참배책이 중요해요.
기시다 총리 이전에 한국인 위령비를 방문했던 일본의 총리가 누구예요? 잘 모르겠어요. 오부치 게이조죠. 오부치 게이조가 99년인가 여기를 가요. 위령비에 가서.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금은 기억을 못하지만 사실은 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를 했던 일본의 전직 총리가 오부치 게이조예요. 오부지 게이조요. 네. 총리로 있으면서 순직을 합니다. 그때 한국의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은 그래서 유명한 겁니다. 일본을 이해하는 김대중 DJ, 한국을 이해하는 오부치, 이 두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기시다 구미호 총리 갔는데 여기에 지금 이게 신스틸러 장면이에요. 21일 뉴스를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서울경제를 봐야 되겠죠. 근데 네. 이제 그때 중요한 게 과연 이때 장훈 선수가 등장하느냐. 일본의 야구 선수. 네. 3,000안타를 기록한 전설의 타자. 이 왼손 타자거든. 왜 왼손이냐? 히로시마가 고향이에요. 장훈 선수가. 그런데 원자탄이 터졌을 때 오른손이 피폭당했네. 아, 그래서 오른손을 못 써. 그래서 왼손 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왼손 타자가 된 이 장훈 선수가 히로시마의 한국인 이 위령비 이 두 대통령이 가는데 함께하냐. 이게 신스틸러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G7은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확인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유념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G7 관련해서는 지금 경제와 관련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더 강조한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21일 일정에 좀 주목해 보라라고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정상회담 앞두고 종합상사 주가가 좀 올랐다가 오늘 그렇죠. 장에서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7 정상회의가 있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에는 어떤 쪽이 있을까요? 그렇죠. 종합상사가 왜 올라갔었어요? 종합상사요? G7 모멘텀. 항상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G7은 결국 이 나라들이 모였을 때의 고민은 뭐냐? 아, 이제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 경제. 중국이 견제당할 때 지금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이 패라이트를 쓰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화전기전자, 네. 삼화 형제들이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뭐냐면 결국 광물이다. 왜? 점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안보가 이제는 경제하고 연결되고 경제는 광물과 연결됩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19일에서 29일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우크라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의제를 보시면은 핵군 쪽 비약산 다 하는 거야. 네. 반도체 공급망 재편 다 알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의미 부분에 글로벌 사우스를 포용하겠다. 글로벌 사우스를 포용하겠다. 뭐예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글로벌 사우스를 포용한다는 것은 자, 글로벌 사우스가 어떤 나라들입니까? 지금 북반구 중에서도 저위도에 있는 나라, 네. 저위도에 있는 나라니까 인도나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남반구로 넘어갑니다. 네. 글로벌 사우스 남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 포함되는 나라가 아프리카 또 동남아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돼요. 네. 잘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 대한민국은 아니죠. G7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포용하겠다. 왜 포용을 해야 돼요? 함께 잘 나아가기 위해서 아닐까요? 그것도 있어요. 네. 그 이유도 있는데 역시 미리 공부를 하셨네. 이 글로벌 사우스가 왜냐하면 글로벌 사우스의 반대말은 글로벌 노스. 네. 글로벌 노스가 미국을 포함해서 이탈리아, 우리나라까지 북반구에 있는 나라야. 상대적으로 좀 잘 사는 경제적으로 나라죠. 네. 그렇죠. 그런데 글로벌 사우스는 못 사는 남쪽에 있는 나라죠. 북반구의 저위도, 네. 이게 적도 근처에 있는 이런 나라들, 남미도 포함되죠. 브라질 빼고. 이 나라들과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덩치 큰 나라, 중국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G7은 이번에 모여서 중국을 견제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네. 어떤 나라들이 반발하겠어요? 글로벌 사우스, 그러니까 아프리카, 그다음에 동남아의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인도는 빼고 이런 나라들이 중국을 왜 건드려? 우린 그렇겠네요. 중국 중심으로 뭉칠 거야.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글로벌 노스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이 나라가 중요한 나라예요. 글로벌 사우스가. 글로벌 사우스 없이는 국제사회를 이끌어갈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모여서 글로벌 사우스를 포용을 하는데 또 다른 이유가 뭐예요? 글로벌 사우스를 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뭘까요? 많은 강물들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이 나라들이죠. 네. 남미, 아프리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리튬, 망간
이런 게 중국에도 많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거예요. 음. 흑연, 코발트 이런 것들을 이제 히토류 네. 이런 거 가지고 미얀마에 히토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든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나라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거든. 그래서 그걸 이번에 좀 강조하면서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는 견제하되 글로벌 사우스가 돌아서면 안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이 나라들의 또 영향력 있는 나라가 중국 말고 또 어느 나라가 있어요? 러시아. 인도야. 아, 인도. 네. 인도는 G7 편인데 글로벌 사우스에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도 이번에 초대가 됐죠? 초대가 됐죠, 인도가? 네. 인도 초대됐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 초대가 됐다는 것은 다자회의 국가의 의장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나라와 관계 있는 국가들은 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계가 아닌데 초대된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다. 어디예요? 한국, 네, 우리나라가 있죠. 호주, 네. 베트남이죠. 제가 우리 앵커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봅니다. 한국이 이번에 네. 이번 G7 회의에서 질문이 또 수혜 섹터니까 저거를 하고 갈까요 그러면요? 네, 일단 먼저 네네. 해주세요. 한미일 정상회담 수혜 섹터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한일도 그렇고 한미일도 그렇고 일단 미국, 일본은 우리가 첨단 산업계 교류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반도체, 2차 전지 이쪽에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그러니까 완성품은 우리가 이제 IRA법도 있고 지금 그래서 부채 한도 상향이 중요한 게 뭐냐면 공화당이 지금 태클을 걸면서 네. 아니 IRA법에도 예산을 너무 써 예산 그 지원해 주는 거 좀 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화당이.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3,450불인가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3,750불밖에 지원을 못 받는데 7,500불 지원받아서 1,000만 원 정도 지원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지금 부채 한도 상한 이 협상과 관련돼서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한국과 일본, 한미일에 관련돼서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자 관점에서 볼 때는 2차 전지는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보고 네. 반도체는 물론 워렌 버핏이 TSMC의 잔여 물량을 팔긴 했지만 그래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이에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 쪽에 팹리스, 그 다음에 또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쪽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후공정 쪽, 네. 반도체 공정지에서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 또 후공정인데 후공정 쪽에 초점을 맞추라 그랬죠. 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일과 한미일 관계에서는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네, 관련 섹터까지 짚어주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가운데 이번에 G7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G8 확대설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라면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선 이제 지금 제일 궁금한 게 이거 대답해 줄 수 있는 사람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G8에 네. 포함이 됐네. 이번에 안 돼. 그거는 자꾸 우리가 기대감은 있어요. 네.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뭐 우리는 좋은 거죠. 일단 보시죠. 표를 보면 지금 이거 우리 보이지도 않을 거예요. 화면을 좀 더 키워주시고 이 화면만 단독으로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보시면 G7에 있는 국가의 국력 순위가 들어가 있어요. 보시죠. 그죠? 네. 제일 위에. 다들 놀랄 거예요. 한국 6위야. 높아요, 생각보다. 일본보다 네. 높아요. 일본이 네. 8위예요. 프랑스가 7위야. 그럼 우리가 못 들어가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이유가 있겠죠? 일단은 네.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이 워튼스쿨에서 이 작성한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뭐 이탈리아는 15위야. 그 다음에 캐나다는 12위예요. 그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절대 밀리진 않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무슨 네. 객관적인 지표를 봐서. 그러니까 트리더 총리가 이게 이제 경제력이나 혁신 능력이나 경제안보 영향력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이제 G7이 생길 때 이걸 가지고 지표 가지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조금 못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GDP가 세계 이 4% 정도는 차지해야 되는데 물론 안 들어가는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 들어가기 쉽지 않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일단 일본이 그동안에 우리를 반대했어요. 네. 이 동북아에서는 일본만 가면 된다. 뭔 소리냐? 네. 중국도 포함이 안 됐으니까. 아니 경제력으로만 따지면 중국은 당장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서방 선진국이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는 안 들어가요. 음.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넣어야 되는데 일본이 그동안 반대했었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은 자 영국이나 지금 캐나다는 어느 나라를 제일 먼저 넣고 싶겠어요? G8으로 확대한다면 한 나라만 넣어야 된다면 호주를 넣어야죠. 네. 영연방 국가니까.
그러니까 미국도 군사 안보만 생각하면 인도를 넣어야 돼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G8으로 가면 안 된다. 왜? 한 4개 나라를 더 넣어야 된다는 거죠. 뭐죠? 그러려면 비슷하게. 그렇죠. 네. 한국을 넣고 네. 그다음에 뭐 호주도 넣었나요? 인도를 넣고 호주를 넣고 브라질까지 넣자. 아. 그래서 G11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당장은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급에 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한테 무지장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나 전자나 조선이나 기계, 그동안 국가 브랜드, 국가의 브랜드 가치가 필요한 중후장대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프리미엄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너무 많이 들었죠. G8이 거론된다는 건 이제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더 좋은 것이고 한 10초, 20초밖에 못 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G7 이게 중요한 것이 관련 국가 중심으로 이제 안보 협력도 중요하지만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LNG 가스 이야기도 할 테고 그렇다면 반도체나 2차 전지도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G7이 중요한 게 식량 이야기하고 기후 이야기하고 보건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식량이니까 곡물 들어가죠. 옥수수나 사료. 그다음에 관련되는 사업 여러분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에너지니까 석유나 이 LNG 천연가스 쪽에 좀 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보건은 바이오고 그다음에 기후는 친환경 이쪽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